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8주 완성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11인의 라이프 스토리 중 한 부분입니다. 첫사랑 그리고 짝사랑 김병호. 5학년이 되자 산동네에도 입시바람이 불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 가는 것도 시험을 보아야 했다. 나도 처음으로 가액 공부라는 걸 하게 되었다. 7, 8명이 그룹을 지어 교대를 지망하며 재수하던 동네 누님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이었다. 가액 공부는 선행학습보다 시험 문제 풀이에 복습이 주를 이루었다. 거의 매일 저녁 7시부터 2~3시간씩 하는 공부가 즐거웠다. 왜냐하면 4학년부터 남녀를 갈라 학급을 편성해서 여학생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가액 공부하는 방이 좁아 여학생하고 얼굴을 맞대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6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여학생이 내게 특별했다. 첫째가 민이다. 가외 선생님이 별도로 시험을 보아 성적순으로 자리를 배치하였다. 민이와 내가 번갈아 1, 2등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민이와는 늘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 다른 한 명은 우리 옆집에 사는 옥이라는 아이인데 성격이 착하고 차분했다. 흰 얼굴에 목이 길었다.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했다. 그 때문인지 외모에 자신 없어하고 소극적이었다. 옥이는 소꿉 친구였다. 그런데 나를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였다. 나는 민희를 좋아해서 참 많은 편지를 보냈다. 나나 옥이나 빗나간 사랑의 화살이었다. 어른이 되어서 옥이를 몇 번 보았다. 옥이는 미국으로 시집을 갔다. 지금은 손자 2~3을 둔 멋진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춘기의 설레임이 그립다. 우리는 혹독한 입학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했다. 여자애들에게 관심이 생겼다. 좋아하는 아이에게 일부러 못된 짓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희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밤늦게 가해가 끝나는 날이면 가해 공부방이 바로 옆집인 나는 가방을 집에 두고는 민희의 책가방을 들고 그 친구네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민희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야무지게 하는 까만 눈망울이 예쁜 아이였다. 밤길에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주님을 에스코트하는 행복하고도 멋진 기사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시간은 언제나 짧게 느껴졌다. 각자 여중남중으로 진학하고 나니 만날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학교에서는 엄격하게 이성교제를 금지하였다. 정학이나 퇴학까지 시킨다고 교칙에 나와 있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도 걱정하고 싫어했다. 중고생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거의 남학생, 여학생이 자유롭게 만날 유일한 기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다. 당시에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중3 말이 되어서야 친구를 따라 교회에 잠깐 다녔다. 중2인 나는 본격적인 사춘기를 맞아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 상태였다. 민희는 우리 누나의 친구의 동생이기도 해서 사귄다면 대본에 들통이 날 것 같았다. 그립기는 하고 용기는 안 나고 해서 한동안 발신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 하염없는 짝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낭만파 시인들의 연애시를 베끼거나 수줍은 감정들을 조심스레 써서 보냈다. 아마 민희도 편지의 발신이 나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 가까이 살던 그녀는 2정거장 거리인 버스 정점으로 이사를 갔다. 주소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시작한 2년에 걸친 연애편지 해프닝이 일방적으로 끝났다. 우연히 마주칠 기회도 오지 않았다. 끝내 큐피트는 날 외면했다. 그녀를 보지 못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학생이 된 나는 회사원이 된 그녀를 아침 등굣길에 만났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가슴이 쿵 하며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는 듯 다가갔다. 대범한 척 책가방을 그녀의 무릎에 내려놓았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나 누군지 알지? 그녀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서로 몇 마디 말도 못하고 10분가량 버스라는 좁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내가 그리워하며 한껏 미화시켜놓은 공주는 아니었다. 내 상상 속의 그녀는 크리스털처럼 투명하고 반짝이는 미모에 우아한 목소리와 미소로 수위를 환히 밝혀주는 존재였다. 현실의 그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키 작은 여자애였다. 내가 환승해야 할 을지로에 도착했다. 그녀는 대방동에 있는 Y 양행인가를 다닌다고 했다. 다음에 또 만나. 잘 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노선의 버스를 타니 당연히 다시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첫사랑의 인연은 그걸로 영영 끝이었다.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다. 전화번호라도 받아놓을 걸. 유치하고 치졸했을 그 편지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사춘기의 경랑과 같은 시간들을 민이라는 사랑의 여신이 있으므로 아름다울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주옥 같은 시편들을 외우고 정성 들여 고른 예쁜 편지지에 글을 써보내던 그 섬세한 감정의 결들이 새롭게 살아난다. 어느 하늘, 어느 별 아래 꽃처럼 살아왔을지 그리운 첫사랑 민이다. 나의 여신이여, 나의 벗이여, 잘 살고 있지? 보고 싶다. 자서전 쓰기 위해서 옛날 글들 막 찾아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하니까 추억여행이 되었고요. 추억은 주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던 오디오북을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오디오북 쪽으로 조금 더 역량을 기울여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